그래서 오늘 카드 한 장으로 쇼퍼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쉽고 직관적이어서 교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만해보는 쇼퍼팅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홀컵에 넣기가 어려워요. 스트로크가 정확하고 라이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쇼퍼팅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짧은 거리라 만만하게 보고 이걸 넣으려고 집중하면서 순간적으로 탁 때리게 되면 뒤로 많이 흘러서 퍼팅을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3펫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자, 방법은 이 카드 한 장을 엄지손에다가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실 때 엄지손에다 하나 끼우세요. 이렇게 끼워놓고 자, 카드를 보면서 스트로크를 해보세요. 그럼 카드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카드를 의식하세요. 카드를 목표 방향으로 똑바로. 그럼 직진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스트로크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이 카드가 목표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자, 쇼퍼팅은 어렵단 말이지. 네. 카드 있어요? 카드? 카드요? 카드. 신용카드. 셋업하면 엄지에다 카드를 하나 껴. 잠깐 여기다 하나 딱 껴놓으면 돼, 이렇게. 자, 껴놨잖아. 네. 이 면이 뒤틀리면 안 돼. 왔다 갔다 해봐요. 이 면 보이죠, 이거. 네. 요게 똑바로 가야 돼. 그 상태로 치면 돼. 요거 생각해봐, 요거. 네. 자, 그거 생각하고 그대로 빼서. 똑바로 치면 당연히 똑바로 가야지. 나이스. 쇼퍼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한 거야. 뭐냐면 치는 순간에 얘가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흔들리지 않으면 공은 무조건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쇼퍼팅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자, 초보자들은 쇼퍼팅을 대충 하라고 하지만 쇼퍼팅을 잘 넣고 싶다는 분들은 겨울에 카드의 면이 곧 헤드의 면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스윙을 못 하는 거야. 쇼퍼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여기 요 순간적인 요 사이만 똑바로 밀면 되는 거거든. 많이도 필요 없어. 그죠? 결국 앞에 5, 뒤에 5, 아니면 3, 3 요만큼만 똑바로 치면 돼. 그동안에 헤드의 면이 뒤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 상태로 하려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를 꼽으면 똑바로 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쇼퍼팅을 하실 때 눈을 어디를 보세요?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봅니다.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디를 칠지 자기가 정확하게 눈으로 겨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통 딤플 하나, 요 조그만 요 점 하나, 여기를 보고 치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 기왕이면 이 공과 헤드가 만나는 지점에 요 딤플 절대로 고개를 떼지 마세요. 자, 거기에 끝까지 봅니다. 보시고 그대로 들어서 거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의 위치는 자, 요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요 만나는 지점이 우리 몸에 센터에 맞추시는 게 가장 일관성이 좋습니다. 여기가 내 몸의 중앙에 딱 오게. 그리고 자, 셋업 하신 다음에 공이 맞는 지점을 끝까지 응시하시고 그대로 들어서 그 지점을 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스윙에 너무 의식을 하셔서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는 느낌, 이렇게 백스윙 할 때 헤드를 의식하고 헤드를 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망치질을 할 때 못을 보지 않고 이런 느낌의 스트로크를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백스윙을 의식하거나 백스윙을 하시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긴 한데 퍼팅 자세는 아이언은 약간 덮어서 잡는 느낌이지만 퍼터는 아래에서 받쳐 잡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엄지를 떼도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엄지를 잘 올려놓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요렇게 요런 느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런 게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근데 사실 퍼팅 자세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편하다고 한다면 편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관적인 자세의 느낌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립은 반드시 단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왜? 손목을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손목을 쓰는 게 최악입니다. 자, 팔꿈치를 겨드랑이를 몸에 붙이는 건 괜찮지만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몸에 붙이시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몸과 팔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 할 때 이렇게 뒤뚱뒤뚱하는 스트로크 될 수밖에 없어요. 팔과 몸은 약간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얘만 이런 식으로 봐야죠. 얘만. 자, 퍼팅 시의 에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가장 중요한 에이밍. 보통 자신의 눈으로 에이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여기서 서면 자기가 눈으로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장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의 셋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컵이 오른쪽에 보이니까요. 내 몸이 이렇게 해서 이쪽을 보면 내 눈은 이 내 몸과
홀컵 간의 공간의 사이에 갭이 존재하거든요. 이 갭을 대부분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 약간 열려있는 상태에서 치니까 공이 오른쪽 열려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누가 쳐요? 헤드가 치잖아. 네. 그러면 헤드의 입장에서 에이밍을 써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에이밍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쪽 나 봐봐요. 자 이렇게 쓰면은 헤드가 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얘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똑바로 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지. 자, 프로들의 그 퍼팅을 보시면 항상 오른손으로 퍼터를 먼저 맞추고 들어가요. 자, 그 이유가 왜죠? 퍼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퍼터로 홀컵까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의 정렬을 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역으로 들어가고 퍼터를 기준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초보들은 내 눈을 기준으로, 내 몸을 기준으로 자꾸 에이밍하고 셋업을 하게 되니까 공이 열려 맞거나 깎여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공을 치는 건 내가 아니라 헤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따 영상 후반부에서는 우리 눈의 주시눈 활용해서 공의 위치를 놓는 방법과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사 보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에이밍은 헤드를 기준으로 에이밍을 해야 돼. 헤드가 얘를 보게. 헤드가 보게 해놓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 생각을 해. 헤드가 저기에 맞나? 정렬이 돼 있나? 지금은 오른쪽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봐야 맞는 거야. 지금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되잖아. 나는 이렇게 봐야지. 나는 이렇게 보고 헤드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자꾸 어떻게 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렇지. 자, 카드를 똑바로. 땡겼어. 땡긴 거 알겠죠, 이거? 네. 확 돌아가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자기가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가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카드의 면이 똑바로 홀 쪽으로 향하면 똑바로 가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이게 틀어지면 당연히 땡겨지거나 하는 것이. 그래서 쇼퍼팅은 초보들은 쇼퍼팅 연습을 하는 건 아니야. 일단 초보들은 5m 기준거리를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쇼퍼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카드의 면이 똑바로 홀 쪽으로 향하면 똑바로 가겠죠. 그래서 에이밍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이 틀어지지 않게. 그렇지. 조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조준. 이 조준이 똑바르지 않으면 똑바로 가질 않아요. 와, 집중. 초보들은 쇼퍼팅을 넣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번트 여기 붙여 이렇게 붙여도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붙어도 좋은 거고 이런 느낌으로 쇼퍼트를 하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집에서 이제 퍼팅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퍼팅 매트. 근데 퍼팅 매트의 단점이 뭐냐면 3m, 2m밖에 안 돼. 긴 게 3m. 그러니까 내가 5m를 하고 싶은데 5m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기계적인 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집에 몇 개 있어. 평상시 5m 연습했던 대로 4.6. 그럼 오케이인 거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이스. 마이너스 0.1. 너무 잘 친 거지. 페이스 앵글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나이스. 그러니까 따라락 보니까 플러스 0.2니까 살짝 열린 거지. 그래서 페이스면을 맞추면 나중에 숏퍼팅도 너무 편해져. 그러니까 저거를 0.1도까지 내리면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요번엔 똑바로 쳤네. 00 나왔고 4.5m 하니까 너무 잘 친 거지. 1.6. 1.6이면 안 들어가. 오케이를 벗어날 수도 있어. 5m 잘 치네. 제가 사용하는 인버디 템포 플러스 퍼팅 매트는 페이스면의 각도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보통 자신이 퍼팅을 하면서 페이스면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퍼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템포입니다. 항상 일관된 템포로 스윙을 하라는 건데요. 하나 하면 들고 둘 하면 치는 템포로 기준거리 5m를 만들려고 하죠. 유명 선수들의 퍼팅 템포는 1초 미만입니다. 템포가 조금 느리네. tempo가 1.3이기 때문에 템포를 1 정도까지 맞추는 게 좋아요. 좀 더 빠르게 치라는 얘기지. 1.07 오케이. 땅땅땅땅 나이스. 아주 좋아.
퍼팅 각도 대폭 잘한다. 요즘 프로들도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템포 플러스의 장점은 말 그대로 템포를 확인해서 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박자가 나오게 되고 이 템포에 맞춰 스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우리들은 1초 정도로 맞추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템포를 1초에 맞춰 놓으시고요. 하나, 둘, 셋, 임팩트 이렇게 5m를 몸에다 맞춰서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에 페이스면도 0.5 미만이면 아주 좋습니다. 필드는 그린 스피드가 골프장마다 다른데요. 템포 플러스에서는 무려 7단계 스피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일 라운드가 잡혔다면 그 골프장의 그린 스피드에 맞게 연습을 하고 간다면 필드에서 퍼팅감 잡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장점이죠. 20m까지 거리 조절이 되니 필요시 롱퍼팅까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2, 3m짜리 퍼팅 매트를 맨날 샀다 버렸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를 구입해서 그린 스피드와 20m까지 거리 연습을 하시면 올해 퍼팅의 달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작 들여놨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또한 앱과 연결해서 핸드폰이나 TV로도 연습할 수가 있는데요. 369 연습, 퍼팅 게임 등을 하실 수도 있고 페이스 면에 대한 통계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본인의 스트로크 실수를 보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로즈 66%, 오픈 33%, 많이 땡겨쳤다는 거지. 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실전처럼 퍼팅 게임을 해봐야죠. 이렇게 게임 모드를 설정해 놓고 4명까지 추가해서 같이 퍼팅 게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승부욕이 생겨서 내기까지 걸고 가니 집중해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수까지 나오게 되니 등수까지 딱 나오게 됩니다. TV로 나왔으니까 재밌다. 다 넣었어. 자, 여러분들 좌시우시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를 좀 포커싱 해볼게요. 자, 이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얘를 원 안에 딱 넣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양쪽 눈으로 봤을 때예요. 양쪽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우리 원 안에 딱 이렇게 삼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주시고 한쪽 눈을 감아보는 거예요. 자, 왼쪽 눈을 감아볼게요. 왼쪽 눈을 감았더니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눈을 감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 눈으로 보다가 한쪽 눈을 감았을 때도 이 물체가 그대로 보이는 게 본인의 주시눈입니다. 저 같은 경우 왼쪽 눈을 감으면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좌시눈이라는 거죠. 자, 좌시눈은 왼쪽 눈과 왼쪽 어깨를 좀 많이 쓰는 습관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스트로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땡겨칠 확률이 되게 높은 스트로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좌시눈이요. 그래서 좌시눈은 기본적으로 볼이 중앙에 살짝 왼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의 접점을 임팩트 지점을 몸의 중간에 놨기 때문에 볼은 중간에서 살짝 왼쪽에 나 있게 되겠죠. 자, 좌시눈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시눈은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눈을 본능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이 이렇게 나가는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 열려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시눈의 경우에는 공이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시의 경우에 우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자꾸 나가기 때문에 왼쪽 발을 살짝 오픈해서 자, 열려 맞지 않게 신경 써서 스트로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가 완벽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좌시, 우시에 대한 부분도 퍼팅에서 민감한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스트로크를 잘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본인이 해보시고 좌시면 그냥 치셔도 되고요. 혹시나 우시일 경우에는 약간 오른발 쪽에 놓고 왼발을 살짝 오픈해서 내가 열려 맞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약간 안으로 치는 느낌으로 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브레이크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쪽이 높은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럼바빙이란 툴을 이용한 라이를 보는 방법인데요.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큰 경사를 확신하시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막막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경사도를 보시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먼저 공 뒤에 서서 퍼터를 손가락으로 잡아 올리세요. 그리고 추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딱 추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공이 가려지게 한번 위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홀이 완벽하게 가려진다고 하면 거기는 경사가 없는 편편한 라인 거예요. 근데 공은 다 가려졌는데 홀컵이 왼쪽에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이 낮은 거죠. 그럼 훅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다 가리고 조심해서 이렇게 봤는데 홀컵이 오른쪽에 보여요. 그러면 슬라이스 라이죠. 그러면 공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즉 공은 가렸는데 홀컵이 왼쪽에 보이냐 오른쪽에 보이냐에 따라서 왼쪽에서 보이면 훅라이, 오른쪽에서 보면 슬라이스 라이,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다 하실 때는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치는 게 초보 때는 베스트입니다. 라이 보지 마세요. 자, 이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경사가 잘 안 보일 때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어느 정도의 경사도를 파악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헤드의 무게 때문에 이게 스트레이트로 잘 안 선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딱 추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실에 매달은 추처럼 이렇게 딱 스트레이트 떨어지지 않고 헤드의 무게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끼울기도 하고 이렇게 끼울기도 하고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형태로 드는 게 헤드가 똑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드는 게 똑바로 떨어지는지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대략적인 이 정도 느낌으로만 가지고 딱 드시면 큰 경사도 정도는 충분히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리에 좀 앉으셔가지고 퍼터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그린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퍼터 샤프트가 스트레이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홀컵을 주변으로 딱 놓으시면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경사도를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쪽에 왼쪽에 그린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은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왼쪽이 높은 거죠. 반대면 오른쪽이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시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든 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보통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저절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고요. 선수들은 트레이닝과 경험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파악하는데, 경험도 없고 감각도 없는 초보분들은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서 사용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린 환경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린이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곳을 먼저 파악하는 건데요.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골프장의 특성상 그린은 설계할 때 배수를 생각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있는 쪽에 그린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배수구가 있는 쪽에 그린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프로치를 하고 그린을 걸어가시면서 이 두 가지만 파악해도 전체적인 큰 그림의 흐름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이 없다 하시면 거리만 보고 그냥 똑바로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시면서 브레이크를 경험하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 때는 왼쪽 한 컵, 두 컵 이런 식으로 보고 퍼팅을 하시면 자신이 똑바로 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겨냥하고 치시기 바랍니다. 퍼터라고 하면은 톡톡톡 치면은 그렇죠. 여기 템포가 0.77초, 디스턴스가 0.8m, 앵글이 1.9도가 열렸다는 플러스니까 거예요. 열렸다는 네. 거고. 이 앵글이 워낙 세밀하게 나오다 보니까 영도가 거의 나오기 힘들고요. 그린 스피드가 지금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일곱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빠른 거. 맞아요. 네. 낮은 거. 항상 처음에는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이 지금 3.0으로 되어 있어요. LED가 작다 보니까 이걸로 연습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목표 거리 여기다가 퍼터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광 센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비접촉 광 센서라고 여기 광 센서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뭔가 물체가 가려지면은 반사돼서 들어가는 원리로 물체가 있구나 해서 스위칭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밑으로 하면 올라가네. 네, 밑으로 하면 반대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네. 좋네.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거리, 각도 5m 딱 연습할 되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앱을 연결하면 이렇게 블루투스가 이렇게 나와요. 앱하고 연결됐다고요. 그 앱이 지금 이 인버드 게임이라는 앱이고요. 안드로이드하고 앱스토어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퍼팅 연습, 퍼팅 369 연습도 연습. 있고, 퍼팅 연습 있고, 369 있고, 홀아웃 게임도 있고, 이건 이제 좀 재밌게 하는 라이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코린 게임은 평지에서 홀컵만 있는 거고요. 네. 여러 명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연습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이 저희 퍼팅 연습 메뉴가 가장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는 초보자분들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 템포가 1초 내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본인 템포를 모르니까 한번 몇 번 쳐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 메트로놈 기능을 끈 다음에 레드를 하고 몇 번 이렇게 쳐본 다음에 한 3m, 6m, 9m 쳐서 내가 1초가 가장 가깝구나, 많이 나오는구나 하면은 그때부터 1초를 설정을 하는 거죠. 템포 스피드를요. 이 설정에서 템포 스피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0.7초부터 1.3초인데 1.3초. 보통 타이거우즈가 0.8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이거 좀 빨리 치더라고요. 네. 딱딱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이제는 논문자를 좀 찾아보니까 0.8 항상 우승했을 때는 0.8초가 유지됐고요. 우승을 못하고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네, 그게 실제 퍼팅 바이블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네, 1초라고 설정하고 레드를 하고 이쪽에 메트로놈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게 1초입니다. 네 박자죠. 이거는 조금 뭐 적응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띵띵띵띵 네, 이렇게 되는 거네. 네. 띵띵띵에 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셋, 넷에 치는 거네. 네, 띵띵띵띵 띵. 맞습니다. 네. 3시 5점 네 번. 띵. 그렇죠. 띵띵띵띵. 네, 그러면 1.08초면 거의 뭐 이제는 숫자에 비슷하게 친 거고요. 거리는 1.13, 퍼팅 거리가 5m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는 백스 그 1초를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의 크기로만 이제 거리를 재는 게 그렇죠. 기본 퍼팅 바이블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쪽에도 그래프가 있어요. 네. 이 X축이 시간이고 이 Y축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1초대로 제가 했으면 이쪽에는 계속 나와야 되겠죠. 거리가 유지가 돼도 거의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는 게 완벽한 퍼팅 템포인 거죠. 1초를 유지하는 자기만의 템포. 네. 근데 이게 막 중구 난방으로 찍혀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안 좋은 거고요. 네, 거의 이제 그 원리입니다. 저희는. 저희 거는 사실 저희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저희 사장님도 이거 우리는 진짜 막 이런 막 남들 가는데 하지 말고 진짜로 제대로 연습하시는 분만 찾자. 그래서 맨날 찾거든요, 이렇게 저들. 그런데 진짜 그런 데가 중요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네, 맞습니다. 저도 연락은 많이 오지만 네. 잘 안 하는 그렇죠. 쪽이어서. 네. 띵띵띵띵. 그래서 각도, 거리, 템포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게. Not very good. 템포 1.1. 이렇게 놓고 스피드를 좀 내려볼게요. 네, 공은 스피드를 내리려면 여기다 하나 대고 네. 이렇게 하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여기 소리 나오죠. 그런 건 대부분 오케이. 순차적으로 슬로우.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오케이. 여기로 바꿔서도 돼요. 앱에서도 바꿀 수 있고 앱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디엄 슬로우 바꿀 수 있고 2.1m. 오 마이 갓. 제일 느린 게 스피드가 지금 2점 매뉴얼에 이제는 한 2.3 정도 2.3. 7단계를 저희가 스테미터로 이렇게 했거든요. 띵띵띵띵. 이게 진짜 좀 저희가 저쪽 반포 쪽에 네. 그 프로분들한테도 몇 번 이렇게 협찬을 들었었거든요. 네. 티칭 하시는 프로분들이요. 파스텔 골프하고 이런 데도 네. 하셨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학생들한테도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하라도 좋지만은 교습용으로 좀 도움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국내 와디지에서 좀 와디즈 펀딩 받으시고. 있었나요?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에서 연습 펀딩 했었어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를 많이 안 되고 네. 간단하게 하고 간단한데 레이저가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뒤 레이저 있는 거. 레이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 포인트가 있고 옆에 라인 레이저가 있고 뒤에 트래킹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레드를 하면은 찍 레드를 인식하고 테이크 어웨이 단계가 네네네. 저희는 이제는 채가 바닥과 수평이 되는 상태를 이거는 뭐 프로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 초보자들은 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 열려서 들어가고. 일자로 네. 유지한 채 9시 방향까지 가면은 바닥에 레이저가 다 보여요. 이렇게. 아. 이게 초보자는 이렇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 네, 이렇게 휘어지지. 아니면 열리거나 많이 다쳐. 근데 보통 프로분들은 이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쵸, 거의 그쵸. 발끝선? 아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했을 때 레이저가 딱 나오면서 이 바닥에 라인이 맞는지. 레이저가 발 중앙 정도 사이에 딱 가로지르게. 네. 이게 또 많이 걸리면은 소리가 고주파음이 납니다. 스퀘어면은 이 정도, 받치면은 좀 저음이 나고요. 한 스퀘어하고 이 정도를 저희 요 정도에 네, 딱 되게. 처음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게 하는 스윙이 아니라 테이커의 방향을 잡는 맞습니다. 거네. 해서 포인트로 일직선 가고 위로 하면 띠릿. 자동으로 이제는 안에 IMU 센서가 있어가지고 네. 이 위치에 이뤘을 때만 그 위치에 해당하는 레이저가 나옵니다. 왜냐면 계속 나오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부딪히면 바닥에 있으면 레이저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허리만 어깨만 이제 올리면 되겠죠. 어깨 올리면 그렇죠. 그쪽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닥에 또 레이저. 이것도 이제는 초보자들은 이렇게 열리거나 레이저가 공 여기 딱 중앙에 딱 가리치게. 일자로 가고 위에서 한 3초 정도 유지하고 그 카운트 정도입니다. 내릴 때도 수평으로 오고 그렇죠. 포인트도 맞고 마지막까지 피니시까지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세가 안 좋은데 프로분들 하시면 이거 연습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괜찮은데? 네, 세 가지 레이저. 겨울에 집에서 이거나 해라.